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의 TG만큼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10시 웨비나는요, 요즘 이제 GPU가 AI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요새 GPU 공급망 때문에 뭐 1년 걸리고, 주문해도 1년 걸리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지금 L40S라고, 최근에 새로운 GPU, 이런 공급망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GPU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리더 시스템즈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리더 시스템즈 AI 인프라 사업부 안부식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 시스템즈 기술지원부 배정민 대리입니다. 어떠세요? 진짜로 실제로 이제 기업의 그런 이제 공급망 1년, 저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기간인데 네. 오다고 1년을 기다린다는 게 그게 정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1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것들 지금 기업에서 꼭 그 제품을 쓰셔야 되면 필요하고 그런 그 성능을 필요로 하시는 데서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내지는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L40S나 이런 걸로 좀 대체해서 제안해서 제품을 이렇게 좀 공급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이 L40S가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작년 말경에 출시가 됐고요. 네. 그 앞에 이제 그 A100이 작년 말부로 이제 좀 단종이 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나왔던 H100도 현재 상황에서 그 올해 24년도 상반기까지 생산될 제품에 대한 예약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PCI 형태로 주문하게 되면 36주에서 52주 정도 소요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그 DGX H100 같은 경우에 좀 짧아서 한 14주 정도. 그 대신 DGX H100은 네. 시스템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좀 네.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엔비디아에서 좀 출시한 제품이 L40S 제품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40S가 네. 딜리버리 기간은 네. 이게 몇 주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어나운스된 내용은 4에서 8주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냥 러프하게 한 1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L40S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아니면 이제 주문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L40 제품을 알고 계셔서 오다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L40도 이제 곧 있으면 좀 단종 예정돼 있어서 현재 이제 L40S로 변경해서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먼저 알고 전화하시는 고객분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쓰고 있지 않다, L40S? 아니요, 지금 쓰고 런닝되고 있는 모델이니까요.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L40S 과연 그냥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급히 하다 보니까 딜리버리는 좋은데 이게 성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전 알고 있던 A100이나 H100하고 성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또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제가 안차장님이랑 얘기 나눈 거 한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Q&A, 질문에 대한 것은 그때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따 Q&A 라이브 또 Q&A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요즘 TV나 광고 쪽을 보면 생성형 AI로 활용해서 개발된 플랫폼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형 비서 형태부터 영어 학습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고요. 이번에 CES도 얼마 전 CES도 거기서도 네. AI가 거의 완전히 핫 이슈던데 보니까. 네, 최신 트렌드로 AI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맞아요.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인의 검색어 등 관심 분야 등까지 맞춤 서비스에서 뉴스나 영상을 추천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생성형 AI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I의 특정한 입력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의 AI가 생성형 AI라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이런 생성형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많은 연구를
하고 제품도 서비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십니까? 이렇게? 예, 그럼요. 네. 어. 지금 뭐 일례로 통신사 쪽에서는 뭐 휴대폰 쪽에 그 번역이라든가 그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에 좀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성 AI의 대표적인 것은 그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 GPT가 있습니다. 그 챗 GPT는 출시 1년 만에 전 세계 약 17억 명의 그렇죠. 유저를 확보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구글은 바드를 생성형 AI 시장에 그 내놔서 그쪽 시장으로 진입을 하였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클로버 X를 그 상용화 시켰고, 카카오는 코GPT를 개발하고 있고 그 출시할 예정으로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시정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40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이후 지속 성장해서 203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10년 동안 네. 몇 배야 도대체? 30배 정도. 30배? 네. 아니 하드웨어도 보니까 380억에서 네. 6천 몇억 400억. 와, 네. 엄청. 아무래도 그 AI 쪽을 이제 접목하려고 하다 보면 인프라라든가 이런 곳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쪽 그 포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드웨어 포션 워낙 원래 컸던 거고 네. 소프트웨어 포션은 15억에서 2천 얼마 가니까 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얘기네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용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병행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저 하드웨어 이제 뭐 10년 뒤에 한 6천억 달러. 어쨌든 그 600주를 지금 뭐 이런 추세라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배 정도 성장이 예측되고요. 이렇게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 그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AI의 주류로 자로잡고 있는 생성형 AI는 일정 그 특정한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폭넓게 그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미디어 스트림 분야에서 그 파이낸셜, 의료, 교육, 그다음에 AI 비디오 분야에서 방송, 소셜, 유통, 프리미엄 그래픽스 분야에서 제조, 디자인, 게임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그 활용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최근 발표된 뉴스를 보시면 AI 훈련을 통해서 그려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극장이라는 그림이 네.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아니 AI라고 밝히고 출품한 건가 아니면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한 건가? 그냥 출품하고 그냥 익명으로?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 그 이게 창작물이 맞냐 아니냐 이런 네.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AI를 통해서 공동지필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출간돼서 세간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아이러니하네요. 네. AI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다니. 네. 그러니까 요즘 기사에 보면 AI로 인해서 지금 정말 제 잡이, 우리 인간의 잡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거라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하고 출판,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컬처 쪽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 들어가는 분야까지. 네네네, 맞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양질의 플랫폼을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그 AI가 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워크로드는 주로 이제 대화형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기업에서는 예산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서 도입했을 때 비용을 줄이고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늘어나는 AI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확장성이 갖추어진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좀 만족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바로 L40S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은 AI 도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AI 시스템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다가가서 양질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요. 근데 그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좀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지금 프로세스 단계를 밟아가면서 테스트하고 구축하고 운영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AI 쪽 그 프로젝트가 일반 프로젝트하고 좀 다른 부분은 그 일반 프로젝트는 기존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할 때 갖춰져 있는 거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선택해서 도입해놓고 나중에 장비를 테스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AI는 그 전체가 좀 신규로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POC 테스트라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POC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리스크하고 목표 성능에 대한 부합도 등을 검증을 한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발표한 GPU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엔비디아에서는 그 2024년부터 25년 GPU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는 GPU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에 그 소개드릴 그 L40S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X86 계열 쪽에 L40S 포지션이 되어 있고요. A100은 그 이미 다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A100, H100은 다 알고 네, 있죠, 우리가. 네. 납기가 길고 H100은 어. 그 칩 이슈로 해서 그 생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 그 시장 수요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제품이 L40S입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암 계열 쪽 그 라인업이 좀 네, 많이 네.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암 계열 쪽 중에서 주로 인퍼런스 쪽 하려고 암계열 쪽, 그죠? 암계열 트레이닝하고 이런 쪽도 다 음. 그 데이터 센터 쪽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시스템 구성이 GPU 서버 제품에 GPU가 탑재돼서 이렇게 쓰는 형태였는데 그럼 이제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좀 증설돼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CPU를 GPU 안에 인대시하면서 그 코스트를 좀 낮출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H200은 데모 제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출시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네. 그 정식 오더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H200 이후에 B100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B100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엔비디아 24년 GTC에서 관련돼 있는 기술 사양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이긴 한데 아마 좀 발표될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GH200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내부에 76코어 그 암 기반 CPU를 SoC 형태로 그 장착을 해놓은 제품이라서 CPU 플러스 GPU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메모리 기술 등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성능을 높여주고 그 구축 및 유지하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AI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어떤 CPU 때문에 어떤 바틀렉을 없애려고 저런 걸 만든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그 안에 이제 SoC 형태로 장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그 PCI 익스프레스 5, 젠 5 속도보다 지금 안에 그 그렇겠죠. SoC 들어가면 속도가 한 4배, 5배 정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AI는 이 밴드위스하고 용량이랑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메모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AI 네네네. 쪽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속도라든가 그렇죠. 용량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제약이 있는데 속도 부분은 좀 많이 발전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L40S에 적용된 엔비디아 러블레이스 아키텍처 기술을 크게 6가지로 좀 분류해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쿠다코어는 FP32 처리량과 전력 효율을 향상시켜서 혼합 정밀도 성능을 향상시키고요. 3세대 RT코어는 동시 광선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래픽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 제품 설계 및 아키텍처, 건설, 워크플로우를 위한 렌더링을 가속화하며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통해 실제와 같은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제공하고요. 그 4세대 텐서코어는 그 시소성 분석을 통해서 TF32 형식에 대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빠른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에서 교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은 그 FP8과 FP16 정밀도를 자동으로 리퀘스트해서 빠른 AI 성능을 제공하여 훈련 및 추론을 가속화하고 그 이를 통해서 메모리 활용도를 그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사실 있습니다. FP8로 하면 되게 빨리 되는데 네. 저게 이제 정밀도 때문에 네. 그 인식 그 때문에 좀 문제였는데 네. 저걸 얘가 알아가지고 최적화 시키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 이제 효율성 및 보안 사항인데요. 그 연중 무휴로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구축하고 테스트돼서 그 내구성하고 가동 시간을 보증하고요. 그다음에 NEBS 레벨 3 인증과 ROT 기술 보안 부팅이 가능한 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DLSS3인데요. 그 초고속 렌더링과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를 지원하며 높은 초당 프레임 수를 제공해서 대기 시간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새로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장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4세대 텐서 코어를 지원하고 3세대 RT 코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91.6 그 테라플롭스 FP32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훈련 추론에서 그 1.5 페타플롭스 이상의 그 텐서 코어 성능을 보이고요. 96메가바이트의 L2 캐시로 비교적 높은 용량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 그래픽하고 렌더링에서 212 테라플롭스 RT 코어 성능을 제공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LSS3 지원합니다. 그 미디어 가속 쪽은 3개의 인코더 디코더 엔진과 4개의 JPG 디코더, AVN 인코더 디코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작업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 L40S가 보니까 이제 3D RT코어 쪽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건 AI뿐만 아니라 네. 그래픽 작업에도 네. 뭐 렌더링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뒤쪽에 이제 활용 쪽에 보시면 좀 나오긴 하는데 네네네. 네, 그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에 적용된 이제 주요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4세대 텐서 코어입니다. 그 좌측에 보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각 세대별로 그 연산이 추가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그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FP8 연산입니다. FP8 연산은 기존 3세대 FP16보다 최대 6배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요. 그 FP8과 FP16을 혼합해서 그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트랜스포머 훈련을 위한 AI 계산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LLM 보드 있잖아요. 네. 오픈소스 보드들 보면 그런 데서 보면 하시는 분들한테 F8로만 하면 네. 인식률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걸 저 F8하고 FP16을 잘 혼합하면 네. 속도도 빨라지면서 인식도 빨라지고 네네. 뭐 그런 걸 노리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를 통해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추론에서 그 최대 성능을 30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이제 3세대 RT코어 내용입니다. 레이스 트레이싱은 반사, 투명도, 그 다음에 그림자 등 빛의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렌더링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그 중에 핵심은 빛이 물체에 부딪힐 때 그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인데요. 그 3세대 RT코어는 2세대 RT코어에 적용된 트라이앵글 인터섹션 엔진에 더해서 오파시티 마이크로맵하고 그 디스플레이스드 마이크로 메쉬 엔진이 추가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특히 이제 이런 제조 쪽, 이쪽은 이제 디지털 트윈, 네. 그래서 버추얼 해가지고 가상 공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AI를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런 이제 RT코어가 또 많이 쓰이겠네요. 또 이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주요 그 오파시티 마이크로맵 예시를 보시면 그 2세대 쪽에서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물체를 투과해서 그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좀 그 수집해서 그 물체를 이제 표현했다면 3세대로 넘으면 그 같은 삼각형인데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삼각형 형태로 무수히 많게 메쉬가 네, 잘라내서 그 윤곽이라든가 오케이. 사물에 대한 그 표현을 더 세분화하고요. 훨씬 더 실감 나겠네요. 네네. 실감.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쪽에 있는 영역하고 없는 영역을 분리해서 있는 영역을 좀 빠르게 처리해서 이미지 오케이. 처리를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드 마이크로 메쉬 쪽은 꽃게를 예를 들었는데요. 네. 꽃게 이제 다리 쪽을 보시면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부분도 있고 굴곡져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튀어나온 쪽에 그림자 지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술이 추가돼서 그 그래픽
작업 속도를 높이고 좀 더 이제 선명한 네. 화질의 그런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엔진인데요. FP8과 FP16 연산 사이를 동적으로 오가면서 각 레이어 정밀도를 리캐스팅하고 스케일링해서 자동으로 처리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FP8 안 쓰고 FP16이나 32로만 하게 되면 LLM 엔진 엄청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체 사용한 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죠? 현재 그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신 분들은 FP16을 아직도 쓰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그 FP8은 이제 정밀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FP16하고 동일한 파일 형식이거든요. 사이즈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뭐 페리티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구조적으로 좀 같은 형식이라서 정밀도는 FP16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용량은 지금 FP16의 절반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연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도 적게 먹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속도 높이고 메모리를 적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은 이제 DLSS3 기술인데요. DLSS2까지는 그 전통적으로 렌더링 기술에서 만들어낸 저해상도 이미지를 AI 기술 사용해서 업스케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DLSS3부터는 그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인데요.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쉽게 말씀드리면 앞프레임과 뒷프레임 사이에 AI로 그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 중간에 그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사실 될 것 그 같습니다. 프레임이 많을수록 우리가 볼 때는 영상을 볼 때는 훨씬 더 실감 나잖아요. 네. 근데 그 프레임 만드는 것도 한 땀 한 땀 또 인간이 다 예전에 수작업을 한 건데 네. 그것들을 AI가 해주는 거네요, 다. 네, 다 맞습니다. 채워주는 거네요. 네. DLSS3 그 이미지는 모션 벡터스하고 옵티컬 로우 이미지 기술이 더해져서 구현됩니다. 그 요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션 벡터스는 그 사물이 움직일 때 뒤에 배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움직이는 부분만 그 좌표값으로 나타내서 연산을 해서 그 압축할 때 그 용량을 좀 줄여주는 기술이고요. 옵티컬 로우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LSS 그 프레임 제너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기술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중간에 네, 프레임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DLSS3에서 그 이전 세대보다 이미지 처리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보다 그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L40S GPU의 그 쓰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저는 사실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보통가 예전에 L40을 했던 것 같거든, 옛날에. 네네. L40이라는 거 있었죠? 네, 있습니다. 네. L40S가 아키텍처상으로는 L40하고 동일하고요. 대신에 아, 그럼 L40도 저것도 러블레이스 아키텍처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러블레이스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지금 L40은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픽 렌더링하고 그다음에 옴니버스 쪽 이런 쪽에서 좀 사용을 엣지라든지 뭐 네, 이런 쪽.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용을 했고요. 버전을 좀 업버전해서 L40S가 출시되면서 제너레이티브 AI라든가 그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추론 및 훈련, 그다음에 옴니버스, 렌더링, HP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L40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쓰실 수 있고 기존의 L40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40S가 L40에 비해서 텐서코어 쪽이 확실히 좋아졌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LLM도 보니까. 네, 일정 부분 좀 성능이 그렇죠.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L40S는 파인 튜닝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GPT 175 빌리언 모델에 8억 6천만 토큰 처리하는데 그 기존에는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L40S는 4시간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고요. AI 트레인 성능은 HGX A100 대비 1.7배, 추론은 1.5배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3 트레이닝에서 175 빌리언 모델에 3억 개의 토큰을 처리하는데 그 시간은 4일 미만이 소요되고요.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AI에서 1분에 82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풀 비디오 파이프라인 그 AV1 인코더 스트림 기준으로 184개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A100 대비 L40S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그 A100은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었고요. L40S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그 에이다 러브레이스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FP32 성능은 A100이 19.5 테라플롭스고요. 그 L40S가 91.6 테라플롭스로 한 약 5배 정도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티코어는 A100은 지원하지 않고요. 네. L40S는 212 테라플롭스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F8 연산 그 텐서코어 쪽도 그 앱은 아예 A100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F별이 있어서 저기 이제 LLM 할 때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L40S는 1466 테라플롭스를 지원하고요. 그 메모리 쪽은 A100이 80기가, L40S는 48기가 GDDR6를 지원합니다. 그 L2 캐시는 A100이 40MB고요. 그 L40S가 96MB로 약 2배 정도.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성능 비교 쪽인데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4K GPU 그 미들 스퀘어 기준으로 트레이닝 성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구성은 그 듀얼 CPU로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거기에 이제 커넥트 X7 NIC로 그 내장의 그 L40S GPU를 200GBps 대폭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노스 앤 사우스 트래픽은 블루필드 3 DPU로 연결해서 구성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이때 파인 튜닝 모델과 스몰 모델, 그다음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트레이닝 성능을 그 측정한 결과치입니다. 파인 튜닝 모델에서 그 8억 60만 토큰 트레이닝 하는데 GPT 40빌리언 로라 8GPU 모델에서 기준으로 그 학습 시간이 HGX A100은 12시간, 그다음에 그 L40S는 1.7배 트레이닝 시간 단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스몰 모델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억 개의 토큰을 트레이닝하는데 GPT 7빌리언 모델에서 HGX A100은 17시간 소요되고 L40S는 1.3배 트레이닝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그 300억 개의 토큰을 트레이닝하는데 GPT 175빌리언 256 GPU 모델 기준으로 트레이닝 시간은 HGX A100이 64일 소요되는 반면 L40S는 1.4배 트레이닝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추론에서 GPT-3 5빌리언하고 그 175빌리언 모델에서 FP8 기준 성능하고 TCO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시스템 구성은 앞에 보신 것처럼 그 L40S 내장을 장착한 GPU 서버 2대하고 HGX A100 성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보시면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성능 쪽이고 오른쪽이 TCO 분석 자료인데요. 그 성능 쪽은 거의 동등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TCO 쪽은 L40S 쪽이 좀 월등히 좀 효율이 좋은 것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GX는 시스템이잖아요. 회색은 A100이 8장 들어가 있는 HGX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L40S는 몇 장? 그 4장 꽂혀 있는 그 GPU 서버를 2대를 사용해서 클러스터에서 그 HGX가 그래픽 카드 형태로 PCI 형태로 꽂는 게 아니라 그 모듈 형태로 해서 8장이 꽂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네. 뒤쪽 장표도 좀 마찬가지 그 시스템 구성으로 해서 그 비교한 자료인데요. 그 좌측에 보시면 성능이 그 최대 1.7배 정도 그 L40S가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TCO 효율은 2.6배 좋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L40S 4개 꽂힌 GPU 서버는 네. 엔비디아에서 인증받은 그 서버 네네. 벤더들 거 갖고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그렇죠. 장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비교 장표는 그 제너레이티브 AI FP16 기준으로 비교한 장표인데요. 이미지 처리하는 속도 쪽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좀 그 A100 대비 좀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TCO는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성능은 동등하거나 조금 이제 좀 빠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 그 대부분 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요. 그 TCO 부분은 확실히 좀 L40S를 도입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40S가 국내에서 바로 오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L40S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AI 컴퓨터 워크로드 쪽에서는 H100하고 A100이 포지션되어 있고요. 그래픽스하고 일본 범용 워크로드에는 L40, L4가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앞서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L40S는
위 두 가지 포지션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가장 강력한 범용 GPU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왜 엔비디아 L40S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엔비디아 L40S는 데이터 센터에서 그 HGX A100 대비해서 1.7배 성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런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A100 대비 2.6배 저렴한 비용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표에서 2.6배로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엔비디아에서 L40S 금액이 좀 이제 내려가게 돼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네.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공급망 리드 타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걸 받질 못했잖아요. 1년 네네.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L40S 리드 타임은 그 4에서 8주 정도로 그러니까 노멀한 리드 타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40S는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 훈련 및 추론, 그 생성형 AI,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그 3D 그래픽스하고 렌더링 쪽, 그러니까 뭐 네. 모든 분야에 제너럴하게 다 쓰이는 거네. 네, 전체적으로 그래픽, AI 다. 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C까지 포함될까요? HPC도 포함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오케이. 그 EGX 플랫폼이라고 엔비디아에서 그 인증받아져 있는 제품, 그 지금 뭐 델, HP, 레노버 이제 그 유수의 그 서버 제조 업체들이 좀 등록이 돼 있고요. 거기에 그 L40S를 장착해서 AI 트레이닝, 추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HPC, 시각화, 렌더링, 가상 워크세이션 등에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서버 업체들이 여기 또 굉장히 또 치열하게 경쟁하겠구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오면 네. 그 EGX 쪽 관련돼 있는 쪽에서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델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GPU 서버 그 라인업들을 굉장히 다변화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웨비나 발표를 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 시스템즈는 2003년에 그 설립이 됐고요. 엔비디아 최상위 파트너인 엘리트 등급 파트너사입니다. 그 엔비디아 GPU를 시작해서 GPU를 시작으로 20년간 AI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AI 마켓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고 AI 라지 랭귀지 모델에 최적화된 슈퍼컴퓨터와 그 전문 시각화 작업 및 GPU 가상화 등 GPU를 활용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에서 좀 지원하는 솔루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POC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POC 데모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 가면 좀 표시 데모 센터에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말하는 이제 L40S 같은 거 네.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제 그 스케줄하고 사양하고 어떤 형태로 이제 AI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그 저희 본사에서 관련돼서 세팅을 하고 그 요청한 기간 동안 그 네트워크나 이런 쪽으로 붙여서 네.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자체 교육장에 있어서 뭐 초급 엔지니어부터 그 운영 교육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솔루션 쪽 데모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라든가 기타 이제 최신 솔루션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데모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실 게 이제 엔비디아 DLI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DLI라는 게 딥러닝 인스티튜트 약자로 되어 있고요. 그 AI 인력 양성과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훈련하고 배포하는지에 대한 최신 딥러닝 기술을 교육하는 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학생, GPU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그 직접 데이터 실습을 하고요. 그러면 저 DLI 뭐 인증서 같은 게 또 나오나 보죠? 저 교육을 받으면? 네, 수강을 완료하게 되면 그 이수 인증서를 좀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저건 엔비디아가 발급해 주는 겁니까? 엔비디아에서 그 DLI 파트너로 등록돼 있는 그러면 리더스 시스템에서 이 엔비디아 DLI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분기별로 한 3회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밀려나갈 저거는 수강 기간이 얼마나 돼요? 몇 시간을 들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그 강의에 따라서 조금씩 네. 다르긴 한데요. 네. 뭐 일일 8시간 교육부터 한 2, 3일짜리 교육. 이거 유료겠죠? 일부 유료인 유료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기는 어떤가요? 반응들이 좋나요? 그거는 제가 네. 오케이. 아까 그 리더 시스템 교육장에서 하나 보죠? 현재는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거의 영향으로 팬데믹 영향으로 아, 온라인 교육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올해부터는 좀 그 오프라인 교육도 아. 같이 좀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그 전문가 주도형 그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집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으로 돼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그 DLI 교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네. 저희 회사는 2020년에 DLI 파트너로 정식 등록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DLI 강사를 저희 회사에 보유하고 있고 오른쪽 왼쪽에 끝에 있는 게 이제 그 커리큘럼인데 저는 커리큘럼을 활용해서 그 지속적으로 DLI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댓글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이제 좀 이따 할 거니까 설문에 뭐 상담 요청이라든지 자료 요청 같은 거는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백님께서요. A100 L40S 성능 비교에서 A100도 4개를 연결해서 한 것인지요? 아니면 1개를 사용한 것인지요? 제가 답변 드리면 그 앞서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도 좀 보신 것처럼 A100은 HGX A100이라서 그 8개짜리 GPU로 테스트가 된 거고요. L40S는 지금 그 내부의 내장을 연결한 시스템 2대로 연결해서 테스트가 된 내용이라서 그 토탈에서 8개씩 해서 그 비교해서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100은 그 HGX OEM 버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DGX가 아니라 엔비디아만 게 OEM 버전의 서버를 둔 거고. 그럼 L40S는 아까 서버 2대라고 그랬는데 네. 그 서버는 그 일반 서버인가? 그것도 GPU 서버. 엔비디아에서 인증받은 GPU 네네네. 서버? 오케이. 윤성호님께서요. 삼성이 이번에 발표한 S24에 탑재된 AI 기능은 갤럭시 네트워크 없이도 온칩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GPU를 온칩으로 심어서 개인들도 AI를 더 쉽게 사용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두 분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요새 보면 많은 화두가 또 뭐 두 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하시지만 요새 기사에 보면 그 AI가 이제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온 AI, 그 AI 온 디바이스가 되게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다양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느낌에? 근데 뭐 이제 GPU가 계속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클라우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장비를 직접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능도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시면은 클라우드보다는 더 빨리 네.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꼭 제너럴 GPU가 아니라 아주 그 디바이스 특화된 그죠? 그런 옛날 FPGA 칩처럼 네. 그런 이런 AI 칩들 뭐 전용 칩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간은 네, 다양하게 그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만 지금 포커싱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기훈님 GPU마다 소비되는 전력은 괜찮을까요? 발열 같은 것도. 네, 뭐 GPU마다 소비되는 전력은 이제 파워가 다 견뎌주기 때문에 전기만 제대로 확인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님, 엔비디아 GPU의 주요 고객은 개인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 제조업체인지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면 그 현재 이제 시스템 제조업체 쪽에서도 활용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조업 쪽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산업 전반에서 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미자님,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L40S가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얼만큼 되는지요? 그리고 기존 솔루션을 AI 플랫폼 기술과 접목시킬 때 성능상 이슈는 없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신 장비 이전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비에서 서티된 GPU가 GPU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솔루션에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경희님, AI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최신 GPU L40 플랫폼의 솔루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리면 현재 그 L40S 쪽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드리면 그 엔비디아에서 나온 그 옴니버스 쪽에서 좀 최고 성능을 좀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 그 vGPU로 좀 활용해서 현재 쓸 수 있는 GPU 중에서는 그 제일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녹화님, 쿠버니스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GPU 자원을 쪼개서 파드 등의 할당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사용 가능한데 이제 GPU 자원을 쪼개는 거는 이제 MIG라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L40S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GPU 자원을 쪼개서 사용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님은 데이터 센터에서 센터 구축할 때 항상 전력량이 문제인데 L40S를 4장 설치된 서버 전력량이 궁금하고 서버 한 대에 GPU를 4개를 장착하는 게 발열 때문인지 아니면 서버 한 대에 GPU 8개도 장착이 가능한지요? 요 질문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GPU 서버에 8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L40S가 그 350W 장당 이렇게 소비 전력이 나오는데요. 지금 HGX A100 같은 경우에는 400W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에너지 효율은 지금 L40S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DGX A100 같은 경우에는 6.5kW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목님, HGX A100은 NV링크로 8개를 묶었는데 L40S는 4장 2대로 구성 시 인피니밴드로 묶을 것 같은데 성능이 대등하다면 GPU 한 개의 성능은 A100보다 L40S가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GPU상 보면은 성능이 L40S가 A100보다는 좀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광태님,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 신청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는 건지요? 뭐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근데 이게 무료는 아니지 않나요? 아까 설명하신 교육이? 네, DLI 교육은 무료 교육은 아니고요. 네. 일부 무료 교육이 있어서 네? 온라인 신청해서 들으시는 거는 제한 사항이 없고요. 오프라인 쪽 강의는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DLI 교육은 보통 어떤 분들이 듣습니까? 지금 개발? 아니면 어떤 분들? 개발자분들도 있고요. 네. 학생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무자분들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주영선님은 데이터 센터나 AI 센터를 확장할 때 L40S와 H100을 뭐 병렬로 연결해서 뭐 이렇게 호환 같은 것이 가능한 건지 같이 써도.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한 GPU를 병렬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종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슬럼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유용님, GH200, H100
GPU를 만든 후에 엔비디아에서 제작한 CPU 그레이스랑 GPU 호퍼랑 섞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L40S도 그레이스 GPU를 사용하는 것인지요? 제가 답변 드리면 L40S는 CPU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장윤상님, L40S가 A100보다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H100과 성능 비교를 하면 어떨지, 또 L40S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H100으로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모델 사이즈가 커서일까요? 제가 답변 드리면 지금 그 A100하고 비교했을 때 L40S가 성능이 좀 뛰어난 거를 오늘 발표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H100이 이제 그 라인업상 제일 최근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성능 쪽으로는 H100이 좀 더 월등히 좋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생성형 AI 쪽이나 아니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쓸 때는 이제 메모리나 이런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H100을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용님, L40S도 L40 GPU처럼 수동 냉각을 사용하는지요? L40이 수동 냉각을 쓰나 보죠? 수동. L40S는 이제 GPU 자체에 팬이 없는 패시브 타입이기 때문에 아, 서버 제품군에 장착을 해서 공랭식으로 쿨링을 진행해야 됩니다. 네네네. 이인규님은 엔비디아를 사용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연산에 최적화되어서 데이터 이동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혹시 CPU나 GPU 간의 데이터 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지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네. 생각해 보기 앞서 질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엔브링크 쪽 관련돼 있는 질문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엔브링크 쪽으로 사용하면 확실히 CPU하고 관련돼서 좀 속도가 네. 올라가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요. 네. 조성영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전용 칩셋이 엔비디아의 GPU라고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 성능과 가격이 타사 대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요? 그리고 대규모 딥러닝 모델 훈련이나 추론을 처리하기에 성능이 충분한지, 이건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각자 느낌에 그냥.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서 주로 쓰는 쪽에서 보면 이제 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성능 쪽 이슈가 좀 많잖아요. 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타사 대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타사 대비해서 엔비디아 제품군이 좀 더 성능이나 메모리 이런 쪽으로 많이 월등히 높아서 아마 많이 쓰시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AI 개발하신 분은 뭔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죠? AI라는 게 또 한 번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쟁력이니까 돈이고 또. 유정근님, 궁금한 건 설계와 퍼포먼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보통 이제 이런 GPU를 그래픽용하고 AI용을 나누는 건지, 그 AI GPU의 성능을 최고로 발휘하려면 어떤 전용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그래픽용은 이제 RTX GPU라고 해서 이제 RT 코어나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서 이제 광원 계산 이런 게 가능한데 네.
AI GPU 같은 경우는 텐서 코어를 위주로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AI용과 그래픽용으로 나누는 거고요. AI GPU 성능을 최고로 관리하려면 운용 시스템 그냥 서버군에 장착해서 사용하면 그러니까 돼요. 네트워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GPU도 빵빵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쵸, 이제 네트워크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인피니밴드 쪽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속도 쪽은 현재 이제 그 사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AI 관련된 GPU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제 그래픽 관련된 알티코어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이 아예 굉장히 뭐 이게 디그레이드 된 건가요? 그 A백이나 H백은 알티코어 쪽 성능이 아예 안 나오는 제품이시고요. 네. 네, L40S는 양쪽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옴니버스라든지 그런 쪽에도 네, 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최용님, FP8이나 3세대 알티코어는 DLSS3 기술은 러브레스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그래픽 카드 칩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GPU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까 저희 엔지니어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티코어 장착되어 있는 그 러브레이스 아키텍처 기반의 그래픽 카드 쪽이 지금 그 RTX 쪽에도 좀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DLSS3 기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임종택님은 L40S를 구매할 때 AI ML 응용을 위한 API 툴체인이나 로우-레벨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제공해 주시는지요? 요거는 따로 확인해서 네.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조님, L40S도 인피니밴드 네트워킹이 가능한지요? 시스템에 구성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 저기 그 발표 자료에도 보시면 인피니밴드 구성해서 이렇게 좀 돼 있는 거라서 네. 네, 가능합니다. 인성호님, 엔비디아 하면 GPU, 그리고 GPU 하면 요즘 핫한 AI인데, AI 하면 쿠다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쿠다를 이용한 AI 작업을 하면, LLM 커스터마이징이나 파인 튜닝 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 개발자분이 아마 사용하시는 거라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태진, 국내 엔비디아 GPU 수입 총판이 여러 군데 있고, 엔비디아에서 이런 총판이나 수입원들에게 주는 베니핏이 총판의 매출 규모, 서비스나 인력, 어떤 요소를 보고 금액이나 소싱에 우선순위를 주는지 궁금하고, 이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 어떤 루트로 도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추가로 GPU 시스템들을 연구과제로 사용하는 기관들에서 도입 시 비용 대비 성능 우선순위일 때 제안하시는 로드맵 자료 제공 여부와 과제 이후 시스템을 재판매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지와 있다면 이에 따른 정책이 있는지요? 일단은 저기 제가 봤을 때 그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볼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단가는 좀 변동이 있을 거고요. 너무 그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높으면은 DC율이 좀 낮아지고 그 높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요소이고요. 금액적으로. 그다음에 그 재판매라는 게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시스템 구축하고서 운영하면서 그거를 이제 뭐 변경해서 재판매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미그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미그는 안 되는 거죠? 네, L40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지원을 하지 않은 걸까요?
대신에 금액이 이제 그 저렴하니까요.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서 미그 기능을 쓰지 않고 GPU를 늘려도 기존 대비 이제 효율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GPU를 많이 사라. 네. 근데 미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 요새 보면 이제 요 AI도 오케스트레 하는 툴kit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솔루션들이. 네. 그런 것들 써가지고 뭐 GPU 3장을 샀는데 그거를 이제 미그는 아닌데 이 뭐 미들웨어처럼 AI 미들웨어에서 이렇게 이거를 여러 가 뭐 좀 뭐 분할해가지고 쓰거나 그거는 안 그런 건 되나요? 지금 가상화 쪽에서는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뭐 vGPU,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리드 솔루션이나 이런 쪽을 사용해서 그 유저에 맞게 용량 잘라서 그 워크 할 수 있게 네. 좀 그런 개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문태진님께서 과제 정부 과제로 이제 예를 들면 네. 리더 시스템에서 그 SRS를 해가지고 뭐 해서 서버를 샀어요. 네. 그 정부 과제 하는 회사에서 사가지고 정부 과제 끝났어. 네. 끝났으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이거를 다른 데다가 팔아도 괜찮은지. 아, 그거는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네. 되는구나. 왜 그렇죠? 이게 내가 냉장고 샀는데 냉장고 당근에다가 팔 수도 있잖아. 원체 볼륨도 크고요. 네. 판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할 때도 전문 엔지니어나 이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대응이 안 되면 어. 네, 구매하셔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떤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나 보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재판매가 안 된다는?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 그 최종 이제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게 돼 있어서 네. 네,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위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B2B니까 개인용 시장이 아니라 B2B니까 이게 만에 뭐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제품의 하자가 아닌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이것이 클레임이나 고객이 뭔가 나쁜 그 소문이 돌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니까 그런 네. 걸 미연에 혹시라도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네. 우리가 일반 그래픽 카드는 내가 사가지고 그죠? PC용 그래픽 카드 팔 수 있잖아요. 당근에다가 그 뭐라 안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좀 그건 또 그런 오늘 게, 저도 처음 알았네. 자, 이영주님, L40S에 대한 TCO ROI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가격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가격이 2배고 스루풋이 3배라면 도입을 망설일 것 같기도 해서요. 지금 A100 대비해서 그 MSRP 기준으로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L40이랑 L40S랑 MSRP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네. 그 L40S가 원래 출시할 때는 좀 금액이 높았다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그 L40S가 이제 금액이 낮아지면서 이제 현재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히 그 A100이나 H100 대비해서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능적인 부분은 A100 대비해서는 일정 부분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을 오늘 좀 확인하실 수 있어서 물론 H100하고 비교하면 좀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 중간에서 그 사용하시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100이 단종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네네. 단종됐고 H100도 올해까지는 뭐 딜리버리가 거의 안 된다고 요원한 보시는 게. 거고 네. 큰 데들이 뭐 이미 선점해 버렸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는 뭐 이렇게 이런 파인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LM 뭔가 만들려고 할 때는 L40S를 일단은 기업들이 고려해야겠네요. 뭐 다른 어떤 옵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옵션이 또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L40S가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이걸 네. 뭐 중고나라에서 이걸 뭐 H100, A100을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죠? 자, 그럼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설문 항목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 요청이나 또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각자 한 분씩 좀 이름 좀 부르시겠어요? 먼저 선택하시죠. 저는
한백님이 한백님? 네. 네, 오케이. 저는 김상일님 선택하겠습니다. 자, 한백, 김상일. 한백, 김상일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설문에 이런 분들 마지막 피드백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고 갈까요? 제가 많이 부족하게 좀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정보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네, 저희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립 역할은 어떤 거예요? 리더 시스템에서 배드립 역할은? 저는 이제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텍 서포트 같은 거? 기술 지원? 네, 이제 뭐 장비 납품이나 이제 장비 이제 장애가 생겼을 때 가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2시에도 웨비나 있습니다. 2시에는 AI인데 뭐 이런 하드웨어 AI가 아니라 줌에서 저도 줌 많이 쓰는데 줌에서 이제 AI가 줌에 인베드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줌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뭐 말랑말랑한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 2시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클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